앞선 강의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구성을 하는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작은 분할된 책임을 갖는 다수의 서브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번 자료에서는 각각의 함수에서 이제 주어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길이의 이진비티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코드화해서 표현해 사용하게 됩니다. 숫자 데이터라고 한다면 다양한 숫자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계산하기 쉬운 형태로 코드화할 것이고,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손쉽게 호환 가능하도록 어떤 통일된 형태의 코드 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 크게 보면 변수와 상수라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상수라 하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 값이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리키고, 반면에 변수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그 값이 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자, 먼저 각각의 데이터들의 성질인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형이라 함은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어떤 유형을 가리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자료형들이 제공이 되어지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들은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로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었죠.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몇 비트로 표현할지 또 어떤 형태로 코드화할지가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C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자료형은 크게 보면 세 가지형, 정수형, 문자형, 그리고 부동소수점 수형이라는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수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수 데이터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자료형입니다. 물론 우리 수학에서 사용하는 정수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수학에서의 정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무한개의 정수들을 다 나타내 주죠. 하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고정된 길이의 비트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한한 범위 내의 정수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정수형은 다시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주로 사용할 정수형은 int라는 정수형을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int라는 자료형은 현재 우리 환경에서는 4바이트의 길이가 할당되어져서, 즉 1바이트가 8비트이니까 32비트의 비트열로서 하나의 정수를 표현해 주게 되어져서 총 2의 32승계의 정수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2의 32승계의 정수를 대략 반 나누어서 음수와 양수를 각각 표현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음수도 양수도 아닌 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음수 쪽으로 양수 쪽보다 하나의 숫자를 더 표현해 주는 그런 코드 값입니다. 음의 20억 정도에서 양의 20억 정도 되어지는 범위의 숫자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방법인 것이죠. 이런 정수는 뒤에 나오는 부동소수점 수형이라는 것과 좀 차이점을 보면 하나의 코드 값이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어떤 이 범위에 있는 하나의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코드 값입니다. 반면에 부동소수점 수형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수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인데, 실수라 함은 보통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이거나 혹은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정수도 실수 내부에 포함이 되어지죠. 앞서서 본 정수 같은 경우와 실수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보면, 소수점이 붙은 어떤 3.14와 같은 숫자는 무조건 부동소수점 수형으로 표현해 줘야 하는 것이고, 소수점이 붙어 있지 않는, 즉 예를 들어서 1.0과 같이 소수점 이하 자리 숫자가 모두 0인 경우도 부동소수점 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정수형과 다르게 부동소수점 수형은 더 다양한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코드 값으로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숫자들을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코드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도 측면에서 정확한 어떤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략 유효자리 숫자를 가지고서 그 유효자리 숫자 범위 내에 있는 다수의 숫자들을 하나의 코드 값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동수점시형이라는 것은 플롯이라는 자료형과 더블이라는 자료형 두 가지가 제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주로 더블형을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차이점을 보면 플롯이라는 자료형에 비해 2배 더 많은 비트 수를 가지고서 하나의 실수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메모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정밀도 측면에서 더 작은 플롯과 같은 자료형을 쓸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64비트의 비트열로서 하나의 실수를 표현하게 되어지는 더블형 상수를 사용할 것이고 대략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8승부터 1.7 곱하기 10의 308승까지 소위 308짜리의 정수를 표현하거나 소수점 이하 308짜리까지 소수를 표현하는데 더블형이라는 자료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빠짐없이 표현한다기보다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오차가 포함되어질 수 있으나 그 포함되어지는 오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숫자들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와 부동소수점수형 데이터 말고 하나 더 제공되어지는 것이 보면 문자형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자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치적인 계산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자료형입니다. 우리는 주로 캐릭터라는 타입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캐릭터라는 타입은 우리 C 언어에서 1바이트의 길이가 할당되어진 자료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다르게 C 언어에서는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 한 글자를 하나의 문자 데이터로 표현할 수는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오로지 영문자나 숫자 문자 혹은 기본적인 기호 문자 정도만 하나의 문자 데이터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문자들도 결국에는 코드화되어져서 하나의 이진 비트열로서 저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꼭 문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일정 범위에 있는 서로 다른 256개의 숫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int, 캐릭터, 더블이라는 세 개의 자료형을 이번 학기 내내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떤 개략적인 특징들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둡시다. 자, 정수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로 인트형을 쓰겠지만 short나 long 같은 그런 자료형들도 일부 제공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컴파일러 또 컴파일 환경에 따라 각 자료형이 나타나는 비트열의 길이가 서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수형이 현재 시스템에서 몇 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는지는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트형이 기본으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인트형보다 더 넓은 자료형을 나타내는 롱형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서 살펴볼 상수 뒤에 전미사 L을 붙여줌으로써 소위 롱형 데이터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비트열을 가지고서 나는 음수는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0 이상의 양수만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unsigned int, unsigned long 같은 형태로 부호 없는 정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역시 이 경우에 각각의 상수 뒤에 전미사 u를 붙여주어서 부호 없는 숫자들을 나타내는 용도로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하고 우리는 인트형만 주로 씁시다. 자, 부동소수점수형 혹은 실수형이라고 불리어지는 자료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사화되어진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자료형이 플롯이 아니라 더블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실수 값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14라는 실수는 기본적으로 더블형 데이터가 되어지는데 그걸 플롯이라는 자료형의 데이터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뒤에 3.14f라고 전미사를 붙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플롯이 하나의 숫자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비트 수도 더 적기 때문에 오차도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또 뭔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마다 전미사를 붙여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플롯이라는 자료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번 학기 동안 주로 더블형으로 실수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자형이라는 것은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8비트로 하나의 문자를 표현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좀 더 호환성 있는 형태로 작성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스템마다 공통의 코드 체계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C 언어에서는 ASCII라는 코드 방법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ASCII라는 코드 방법이 주로 영문자 위주로 코드값만 만들어져 있는 터라 우리 한글 같은 경우나 어떤 한글뿐만 아니라 어떤 비영어권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들은 하나도 표현할 수 없는 뭐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봅시다. 현재 ASCII 코드표를 보면 현재 10진수 형태 보면 0번부터 127번까지 총 128개의 문자들과 더불어서 128번부터 255번까지 또다시 128개의 문자 해서 총 256개의 문자들에 대한 코드 값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128번 이후에 있는 이 확장 ASCII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의 코드는 영어권 나라의 문자들 중에서 알파벳을 살짝 변형한 문자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거나 혹은 괴선 문자나 혹은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기호 문자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코드 값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0번부터 127번까지의 코드 값이 이제 기본 ASCII 코드 값인데 보다시피 영문자, 알파벳 대소문자와 숫자 문자 그리고 몇 가지 기호 문자들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하나 이상의 문자 값들이 할당되어진 0번부터 32번까지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자열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0번부터 32번까지는 제어 문자들을 심벌화해서 나타내 준 것입니다. 화면에 출력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자들로서 뭐 예를 들어서 탭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탭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한 칸 들여 써지는 듯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자라든가 혹은 엔터 쳤을 때 뭐 계획 문자와 관계되어지는 것들 혹은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하나의 공백 문자 같은 경우들을 각각 매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타자기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런 타자기들을 제어할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제어 문자들이 ASCII 코드 표 내에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코드 체계 자체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할당이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제어 문자들은 별로 사용할 일들이 없긴 하겠지만 탭 문자라든가 혹은 계획 문자라든가 혹은 널 문자라든가 혹은 스페이스 문자 정도는 사용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뒤에 가서 나올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형 데이터는 결과적으로 8비트로 표현되어진 256개의 어느 코드값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자에 대한 코드값을 이진 비트열의 숫자로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 자체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일정한 범위에 있는 숫자들, 작은 범위에 있는 숫자들을 표현할 때에도 일부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이런 문자형 상수는 그냥 A라는 식으로 알파벳만 나열을 하면 앞에서 살펴봤던 식별자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식별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하는 문자 데이터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문자의 작은 따옴표를 둘러 감싸주게 되어집니다. A라는 문자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게 되면 A라는 문자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 A라는 문자 데이터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그 대문자 A에 대한 코드값 뒤에서 보면 대문자 A에 대한 코드값이 10진수 65 16진수로 41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값으로 표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왔더니 16진수 4일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걸 10진 정수처럼 취급을 하면 65라는 데이터로 취급이 되는 것이고, 그 데이터를 문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 대문자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아스키 코드표 전반부에 뭔가 몇 가지 제어 문자들이 있었었죠. 그런 제어 문자들은 사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수 없는 문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제어 문자들을 소스 코드상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escape sequence라고 불려지는 표현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escape sequence라는 것은 역슬래시와 결부되어진 하나의 문자로서 특별한 문자 하나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 방법입니다. 따라서 escape 문자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역시 따옴표로 감싸줘야 되는데, 아스키 코드 값 0번에 해당하는 널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0이라는 값이 사용되어지고, 또 탭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t, 줄바꿈, 즉 개행 문자를 나타낼 때는 역슬래시 n을 사용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냥 공백 문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띄기 때문에 굳이 escape sequence를 통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줄바꿈 처리나 탭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은 각각 역슬래시 n이나 역슬래시 t 같은 문자로 대체해서 입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역슬래시라는 기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키이기 때문에 한글 키보드 사용에서는 역슬래시를 입력할 수 있는 키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는가 보면 역슬래시 입력키 대신에 키보드에 보면 우리 엔터키 위쪽에 보면 원자 표시 키가 있죠. 원화에 대한 통화량을 나타내는 저 원자 표시가 원래는 역슬래시 입력키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원자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할 일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역슬래시 키를 원자 입력 키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코드 체계에서는 원자 표시로 표시가 되어지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코드 값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역슬래시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냥 원자 키를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던지 상관없이 한글 코드 체계에서는 원자 표시로 보일 것이고 영문 문자 표시 체계에서는 역슬래시로 표현되어질 것이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역슬래시라는 기호 자체가 하나의 문자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특수한 문자를 입력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지다 보니까 역슬래시 자체를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글 코드 체계에서 통화량 앞에 원자 표시를 표현하려고 한다면 그냥 원자라고 쓰면, 예를 들어서 역슬래시 제로라고 쓰면 0, 1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는 게 아니라 널 문자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자 기호 그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역슬래시 두 개를 연거푸 사용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역슬래시를 표현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따옴표가 문자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잖아요. 역시 따옴표라는 문자 자체를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문자의 시작과 끝을 감싸는 따옴표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로 사용할 따옴표라는 문자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역슬래시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단일 따옴표뿐만 아니라 이중 따옴표도 역시 역슬래시 따옴표 해주어야지만 하나의 따옴표를 나타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